자, 이주열 추가금리 인상 시사에다가 취약계층은 이제 재정의 몫이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최근에 이제 금리가 1.25포인트까지 올라갔고요. 그쵸. 뭐 추가적인 금리 인상도 지금 예고를 하고 있는 와중에, 야, 금리가 올라가면 대출 받으신 분들 힘든 거 아니냐. 그에 대해서 취약계층들은, 야, 그는 재정의 몫이야. 무슨 말이냐? 어떤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금리 인상이 커지게 될 때 취약계층 부담에 대해서는 통화정책이 아니다. 우리가 잡는 게 아니야. 이것은 이제 재정정책으로 풀어나가야 할 문제다. 예, 정부가 알아서 할 문제고. 알아서 복지해줘라? 네, 그쵸. 그래서, 야, 금리 인상이 되면서, 과거에 이제 작년까지만 해도 부동산 열풍, 그 다음에 이제 B2가 엄청나게 인기가 끌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빚이 엄청나게 늘었어요. 가계부채가 엄청나게 늘었어. 네네. 물가도 엄청나게 올라갔어.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금리 인상을 우리나라는 하고 있죠. 시중에 돈이 너무 많은 거 아니냐. 그쵸. 그래서 돈이 아무튼 이렇게 되니까 이 힘들어하는 사람들은 예, 정부가 알아서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우리는 알 바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지 코로나 확진자들이 늘어나면서 정부가 이제 좀 쪼이기를 좀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네, 300만 원 추가 지급을 해준다고 합니다. 자, 소상공인들에게 300만 원 방역지원금 추가 지원. 야, 10조 초과 세수를 활용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초과로 이제 세수를 거뒀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소상공인들에게 나눠준다고 하는데, 사실 이런 문제는 이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아니죠. 그렇죠. 그리고 저게 참 슬픈 게 네네. 소상공인에게 돈을 주는 건데 소상공인들이 못 버티고 폐업하잖아요? 저거 못 받아. 폐업도 돈 있어야 하는 겁니다. 맞네. 폐업할 때 돈 드는구나. 네, 돈 없어서 폐업 못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네. 그래서 어쨌든 간에 금리 인상을 계속 시사를 하면서 취약 계층에 대해서는 이 재정 정책에 대해서 따져라 라는 내용들이 좀 나오고 있고, 그래서 이주열 같은 경우는 결국은 그거죠. 뭐 한쪽으로 회피하는 거죠. 라는 생각이 조금 드네요. 그리고 금리가 올라가면서 은행 이자도 조금 늘어나는 모습들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지 지금 뭐 어쨌든 소상공인들한테 지원금 해준다는데 이거는 소모성이기 때문에 도움은 절대 안 돼요. 지금 당장 불난 집에 바켓스 하나 던진다고 해서 불이 꺼지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좀 튼튼한 재정 정책이 앞으로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조금 들고요. 그 다음에 저축은행 대출 10명 중 4명이요. 2030이라고 합니다. 근데 평가할 신용이 없어. 담보가 없다는 거네요. 그쵸. 그래서 뭐 이런 내용도 있고, 그래서 주가 흐름은 어떻게 됐느냐 보시면은 코스피가 사실 코스피가 많이 빠졌습니다. 그 전까지 좀 올라오는 거 같더니 바로 내려버리네. 네, 코스피는 빠지고 있고 나스닥 자체도 반등이 좀 나오긴 했지만 비트랑 같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보면은 이거를 보시면 비트랑 흐름이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투자시장 같은 경우는 아직도 위축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이제 연준에서도 금리 인상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테이퍼링 쪽으로 얘기를 하고 시중에 있는 화폐를 좀 빨아 당기겠다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면서 이제 투자시장이 조금 위축되어 있는 것 같다. 뭐 거기뿐만 아니라 주식도 마찬가지겠죠. 거기에 또 사실 앞에서는 유축하고 뒤에서는 푸는데 아무튼 그건 중요하지 않고 표면적으로는 계속 때리고 있으니까, 자,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코인 뉴스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가보죠. 자, 북한이 2021년도에 4억 달러의 가상자산을 해킹했다고 하고요. 이더리움의 보유가 58%입니다. 형이 이제 많이 했네. 진짜 많이 해먹었네. 그래서 올해 2021년도만 4억 달러어치 해킹을 했고요. 이더리움 58%인데 이 해킹 추적을 피하기 위해서 디파이를 이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북한은 특히 탈취한 여러 가상자산을 복잡하게 뒤섞고 교환하는 과정을 거친 뒤에 추적을 피하려고 디파이 플랫폼을 거쳐 법정화폐로 바꾸는 등 지능적인 세탁을 벌이고 있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 하여튼 해킹을 열심히 하시네요. 많이 하세요. 하여튼 저거 계속 가져가네. 요즘에 엘살바도르랑 그 다음에 아가리선이 붙었어. 왜 붙었어요? 자, 보시면 엘살바도르 대통령이 트위터에다가 야! 저점 못 잡았어. 이번 저점 못 잡았다. 야, 저점 못 잡았어. 엘살바도르 대통령이 비트코인 조정받을 때마다 매수를 하잖아요. 네네. 최근에 4만 불 라인에서 계속 샀었어요. 네. 뭐 25개, 100개 이렇게 샀었는데 이번엔 내가 저점을 놓친 것 같다. 그래서 대통령이 이런 말 해도 되나? 대통령도 근데 저점을 놓쳤다는 말은 쫄았다라는 소리 아니에요? 근데 이때 갑자기 트로운 형님 아가리선이 등장을 하면서 나는 4만 달러에 100개 샀지롱. 샀지롱. 넌 못 샀고 난 샀지롱. 당신은 온 기회를 놓쳤다. 네네. 근데 너 100개면은 사실 네 재산이 0.01% 아니냐? 그렇죠. 돈 많으니까. 니도 무서워서 소액 산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겠지만 개미들 털어서 니는 야 트론을 사 이 새끼야.
맞네. 야, 트론을 왜 안 사고 왜 비트만 사냐? 아니 트론 창업자가 트론을 팔고 비트코인 사면서 남을 약 올리고 있는 건 형 트론은 형이 만든 코인은 트론 버려? 형이 만든 코인 어떻게 된 거야? 네, 엘살바도르 뭐야 저점에서 못 샀다고 놀리지 말고 형이 트론을 저점에서 사주는 건 어떻겠니? 아, 그러니까 그럼 좀 올라가지겠죠. 근데 트론 안 사겠죠. 네. 트론은 버렸으니까 안 살 거고 이런 창업자들 자체도 뭘 사고 있어요? 비트코인을 사고 있죠. 근데 개미들은 뭘 삽니까? 네, 트론 사고 있어요. 이런 거 보면 야, 이 재단은 그 이더리움 트론 짱짱맨 좋아하고 북한도 이더리움 좋아해요. 좋아하고 트론 비트코인 좋아하는데 왜 우리나라 개미들은 알트만 좋아할까? 그러니까요. 이런 아이러니한 상황이죠. 어찌됐든 간에 100개 나는 샀지롱 하면서 놀리고 있습니다. 야, 이 기분 나빠. 이거 누구 돈이야? 우리 돈이잖아. 그쵸. 아이 기분 나빠. 그리고 채팅창에 네네. 저스틴 써니라는 닉네임 분이 계신데요. 네네. 야, 이 야발로마, 나 등록금 트론에 넣었다고 하시는데, 좋은 거 사셨어요. 이 트론은 이제 비트코인으로 환전하시겠습니다. 네, 그거 됐어요. 힘내세요, 화이팅. 자, 다음 뉴스 한번 보면요. 디지털 자산 강국이 되려면 국내 ICO 논의를 미룰 수 없다. 이거 무슨 말이에요, 이게? 자, K코인 활성화 방안에 정책 토론회 축사에서 ICO는 국제적 현황 살핀 후에 국내에도 적용을 토론을 해야 된다. 좀 애매합니다. 이것도 이제 후보라고 하니 나왔는데 그 ICO에 대해서 사람들이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ICO가 만약에 잘못 열리면 헬파티입니다. 바로 설거지 들어가죠. 네, 맞아요. 그래서 이 K코인 활성화 방안을 하는 데서 ICO를 논의하는 건 사실 선을 넘은 거고요. ICO에 대해 제대로 모르시는 것 같은데 K코인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ICO 만들어야 되는 게 아니라 규제가 필요합니다. 규제랑 이 회사들이 건전하게 만들어 나갈 수 있는 토대가 필요합니다. 그쵸.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제 K코인들이 전부 다 해외에 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넷마블이 됐든 엑시가 뭐 여러 가지 그 코인 회사들이 있잖아요. 뭐 카카오가 됐든 뭐가 됐든 모두가 해외에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쵸. 국내에서 왜? 불법이라서 못하니까. 그런 방법과 규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주는 게 우선이지 ICO는 이거는 선 넘은 행위예요. 아마 코인에 대해서 잘 몰라서 저렇게 네. 다른 쪽으로 뭔가 좀 집중하신 것 같기도 하네요. 자, 그리고 특히 청년들에게 디지털 자산 시장은 현실을 극복하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중요한 시장 중 하나라고 인식되고 있다. 이건 잘 모르겠고요. 대부분 이제 현실이 너무 힘드니까 도피, 그러니까 돈을 급전을 벌기 위해서 이 시장에 들어오는 거지. 사실 미래를 아무튼 이건 잘못된 청년들이 좀 난이하게 생각하시는 거죠. 자, 해마다 투자자 수가 급증하자 금융기관들도 관련 분석 보고서가 앞다퉈 발행은 하고 있지만 규제가 없어서 못 하고 있죠. 직접 투자 못 하고 있지. 네, 그래서 발행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ETF도 우리나라가 어디 가서 합니까? 해외에다가 신청해놨죠. 맞아요. 우리나라 펀드 회사가 해외에다가 ETF도 신청해놓은 상태죠. 그래서 이 ICO가 진짜 도박이거든요. 엄청 위험한 건데 이거보다는 규제랑 가이드라인, 국내 업체들이 국내에서 사업할 수 있는 그 토대를 마련해 주는 게 우선이 아닌가. 이게 진정 K코인이 활성화될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는 100% 확신합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네, 중요한 건 그거겠죠. 자, 해외 같은 경우는 다들 아시겠지만 SEC 위원장 프로젝트 투명성을 해서 암호화폐 증권법 적용까지도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하느냐? 사람들이 뭐 합니까? 내가 그냥 코인 만들어서 내가 백스화 하나 만들고 내가 이거 이렇게 짝짝꿍 할 거예요 라고 해서 ICO로 판매하고 프로젝트가 사라지죠. 그쵸. 이게 ICO가 우리나라 불법되기 전에 나왔던 행동들이고 또 처벌하기가 또 애매합니다. 왜? 투자에 대한 손실은 본인 책임이거든. 그렇기 때문에 사실 ICO를 논의할 게 아니고 일단은 규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코인 판매하는 거에 대해서는 사실 증권으로 보고 회사의 지분으로 보는 게 좀 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드네요. 아니면 아예 상품으로 규정을 해버리든가. 그쵸. 그래서 ICO는 회사의 지분을 판매하는 거고 토큰은 별개로 상품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논의를 하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맞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냥 ICO만 가지고 얘기하고 이런 청년들이 많이 몰려있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는 사실 선을 넘은 행위가 아닌가. 그래서 규제 가이드라인을 먼저 만들어주시고 해외에서 사업하는 게 아닌 국내에서 사업할 수 있는 밑거름을 만들어 놓는 게 우리나라 정부가 해야 될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미래고 그게 혁신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토대가 없으니까 우리나라 사업 자체를 못 하잖아요. 맞습니까? 맞습니다. 맞습니다.